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존재의 심리학 시작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한 사람이 갖게 된 생각이나 태도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저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배경, 경험이 존재하겠지.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면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다. 절정 경험이란 그 자체로서 본질적 가치를 지닌 순간이라고 표현된다. 부족함에서 오는 욕구나 타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과 관련한 자아 실현의 욕구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다른 사람에게서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남들을 도구로 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타인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바라는 것 없이 그들을 전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덕분에 이들은 존재하는 것을 훨씬 더 명료하고 통찰력 있게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휘말리지도 않는 초연한 지각의 한 종류다.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선택을 잘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자아 실현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시금석으로 삼아 그들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간단히 말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갖는 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는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맨 상위에 위치하는 자아 실현. 욕구 또한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는 보편적인 욕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멋지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만이 갖는 욕구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 모두가 갖는 보편적 욕구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아 실현하는 사람은 선명한 안경을 쓴 사람이고 그 외 보통 사람들은 흐릿한 안경을 쓴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그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좀 더 자신의 숨은 가치를 잘 찾고 다양한 방법 선택으로 잘 충족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선택을 따라가기만 해도 상당수 그들과 비슷해지며 자신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의 능력과 잠재력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부 탐색을 통하여 발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다면 삶은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내부 탐색, 방법과 발견한 재능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할 선택입니다.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칠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인지를 설명합니다. 인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인지, 즉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인지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름 자신만의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인데 뇌는 끊임없이 추리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습성을 알아차리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의식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인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나 중심적 사고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지각하고 판단하려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노자가 말한 무아증나가 없는 상태, 나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점이나 개선사항을 말하면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강한 반발심을 갖고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동일시되면서 프로그램의 허점이 곧 나의 허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는 어디에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마치 노자가 말하는 무아처럼 자아를 결부시키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인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관음보살의 소리를 보다와 소리를 듣다의 차이가 떠오릅니다. 관음이란 뜻은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본다는 뜻은 자신의 어떤 사고 과정에 개입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저 세상의 소리를 바라본다는 말이겠지요. 한 번씩 남편과 다툼을 할 때 남편의 소리를 저는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들을수록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은 오히려 내 입장을 오목조목 정리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만약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을 본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말 스토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너머 존재하는 남편의 마음을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인지는 가리어진 먹구름을 헤치고 존재하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본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때도 돈, 타인의 인정과 같은 허상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그건 못해, 그건 별로야와 같은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일단 발견이 먼저이니까요. 충동이나 욕구는 유기체로 하여금 그러한 추동이나 욕구를 해소하도록 압박한다. 욕구가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은 긴장 해소, 욕구 그 자체의 제거, 그리고 결핍 없는 상태이다. 욕구에 대한 이러한 논리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결국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으로 끝을 맺게 된다. 개인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며 본능과 욕망에 대해 천착했던 프로이트, 집단 무의식으로 논의를 발전시킨 융, 실험 심리학의 아버지 분트를 필두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등이 심리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들로 기억된다. 철학과 역사 그리고 문학의 각 장면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주목하며 그들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본다. 근대 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무장한 인간에게 심리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인정하기 힘든 분야였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심리학은 여전히 학문적 경계와 영역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용어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문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담론은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인지심리, 분석심리, 진화심리 등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석이 많다. 그 모호함은 학문적 성격만큼이나 불분명한 실체의 본질에서 온다. 결핍 동기 대 성장 동기.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제시한 그의 이론은 익숙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낯설다. 육체적인 생존, 안전, 사랑 소속, 존경은 결핍 동기에 해당한다. 한번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욕구다. 그러나 자기 실현의 욕구는 성장 동기에 해당한다. 채워지지 않고 끝없이 원하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의 욕구는 채워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된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지나친 비유일 수 있으나 매슬로는 결핍된 욕구가 많을수록 자기의식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욕구 충족, 지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전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 고 지적한다. 하지만 성장 동기화된 사람일수록 더욱 문제 중심적이 될 수 있고 객관적인 세상을 다룰 때 자의식을 더 초월할 수 있다. 고 분석한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세상에 전념할 수 없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자의식을 더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객관적으로 차고 넘쳐 보이는 인간들의 욕구는 성장 동기가 아닌 결핍 동기에 머물러 있을까? 풀리지 않는 숙제다. 라캉의 욕구와 욕망은 매슬로의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현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현실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지적한 매슬로의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현실적 인간은 매슬로의 판단과 많이 다르다. 초기 자본주의 상태에 머물렀던 시대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사회제도가 정착한 사회를 전제로 했기 때문일까? 알 수 없다. 절정 경험 존재. 그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결핍과 존재다. 이것은 다시 동기인지 동기인지로 나뉜다. 절정 경험이란 시간의 연속성을 완전히 망각한 경험이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기도 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의 즐거움에서 말한 몰입의 경지가 이에 해당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한다. 절정 경험은 말하자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적인 순위일 뿐만 아니라 최대한 성숙되고 개별화되고 충만한, 다시 말해 가장 건강한 순간이다. 인간의 삶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절정 경험으로 가득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욕구 이전의 D- 동기 단계에 머문다. 이것은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과 무관하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물론 동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을 테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치 상대주의와 가치 객관주의.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격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관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개별적 특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대상이 실제 성과미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가치객관주의자인 메슬로는 이를 사실과 가치의 융합이라고 표현한다. 내부와 외부의 역동적 일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의하기 어렵다. 자기 실현은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드물고 일시적이더라도 절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최상의 단계로 주장하지만 가치 판단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유한 역사의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가 속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는 말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존재의 심리학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